갑자기 문자가 와서 뭐 코로나 문자가 와가지고 방송이 끊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범인은 한 명이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택시일 때는 이제 당연히 한 명일 거고, 만약에 호위동승이라면 어때요? 호위동승이라면 뭐 한 사람이 타고 뒤에 뭐 두세 사람이 탔으면은 그 피해자 노양이 그 차를 타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뭐 인상 차기는 좀 범죄형처럼 생기지 않고 뭐 평범했겠죠. 만약 호위동승이었다면은. 그래서 범인은 한 명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와 유사한 사례가 있으니까. 택시 기사였으면 당연히 한 명인 거고, 호위동승일 때도 범인은 한 명일 것 같아요. 두 가지 경우에서 해서. 그렇죠. 범인과 피해자의 동선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움직인 경로가 어떻게 되는가? 근데 이거는 이 지도를 보면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택시였다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실종 장소인데 여기가 좀 길이 있어요. 길이. 여기 노양지까지인데 요 길인데 이렇게 오는 길이 있어요. 근데 이걸 삥 둘러서 가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택시 기사가, 자 봅시다. 여기서 실종됐는데 이 노양집이 여기야. 근데 이쪽으로 가는 길하고 나중에 시신이 발견된 곳, 요 X차 쳐준 요 길이 이렇게 가서 얘네 그 노양집을 지나쳐서 가는 길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겠죠. 여기다 내려줘야 되는데 내려주지 않고 이렇게 간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범인의 동선은 이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크죠. 여기 시신이 발견된 이 길로 쭉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갔을 거라고. 그 동선이. 그렇죠? 범인이 피해자를 제압한 수단은 무엇인가? 수면제 등 약물인가, 흉기인가? 저는 약물보다는 흉기 쪽이라고 추리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자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4km, 3km, 4km밖에 안 된대요. 3km, 4km면 자동차로 달려서 10분 안쪽이거든요. 10분 안쪽이라고. 그렇죠? 10분 안쪽에 이렇게 태우고 가는데 약물로 수면제를 먹이려면은 뭐 바카스통이라도 하나 줘야 되잖아요. 아 이거 좀 드세요. 여기서는 여자가 받아 먹고 이래는 그 시간이 너무 짧아.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수면제를 먹여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거리가 짧다고. 이제 뭐 말을 붙였을 거 아니야. 말을 붙이고 서로 다정다감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피해자가 나에 대한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고 그러면서 바카스를 주고 이럴 시간이 3km 거리에서는 그렇게 그 시간 동안에 그 작업을 하기엔 너무 짧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여자를 잘 꼬시는 사람이라 해도 그 시간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옆에 태웠단 말이야. 옆에 태우고선 차를 쭉 하는데 어디 가시면 뭐 하면서 처음부터 타자마자 협박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난 생각하고 처음부터 협박하면 문을 열고 나가지. 그렇잖아요. 타자마자 협박이 들어갔으면, 위협이 들어갔으면. 여기 보세요. 여기서 실종했는데 만약에 이제 방향을 자기네 집 방향으로 틀지 않고 이쪽 길로 틀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거기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위협을 느끼고 거긴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소리를 지르거나 뭐 내리려고 갑자기 내리려고 이제 출발하기 막 직전이니까 소동이 났을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갔다는 건 뭐냐면 어느 정도까지는 위협을 하지 않은 거야. 범인이 피해자에게 위협을 하지 않은 차 안에서 위협이나 뭐 제압하는 행위가 들어가지 않았죠. 근데 수면제를 먹여서 했다면 일단 수면제를 주는 바카스라든가 이것이 그 병에다가 이렇게 처음 따는 것처럼 이런 장치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선 벌인 범죄 같지는 않거든. 그럴 가능성은 좀 낮거든. 그래서 수면제를 건네주고 수면제하던 바카스를 건네주고 수면제를 구해가지고 바카스를 만들어서 건네줘서 수 뭐야 수면에 들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이제 경계심을 풀어야 되니까 좀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를 누구 경계심을 누구를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짧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또 범인이 범인의 그 성향을 봐서 그렇게 뭐 이렇게 처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가지고 한 것 같지 않거든. 그래서 저는 수면제 등 약물에 의해서 제압당한 게 아니라 흉기에 의한 제압일 가능성이 훨씬 아니 좀 더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느 지점부터 이제 그 범인이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을 했을까요? 저는 그것이 이제 피해자의 집을 지나쳐 갈 때, 그때 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거든요. 범인이야. 피해자 옆에 탔어. 처음에 이제 얘기를 좋게 쭉 타고 났어. 뭐 3km 거리라니까 쭉 타면서 뭐 아무 말 없이 왔기나 서로 사이에서 말 없이 왔기나 말하지 않고 쭉 타고 왔거나 뭐 얘기를 간단하게 몇 마디 주고 받았거나 쭉 오다가 피해자인 그 노양이 집에서 내려줘야 되는데 내려주지 않고 쭉 가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피해자가 뭐라고 얘기하겠죠. 아, 왜 안 내려주냐고. 여기 우리 집인데 이러면 이제 그때 이제 범인이 본색을 드러낼 가능성이 컸겠죠. 입 다물고 조용히 해. 안 그러면 죽여버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는 좀 당황을 했겠죠. 그때부터 피해자. 그러면서 이제 뭐 칼을 들이댄다든가 뭐 그랬겠죠. 근데 달리는 차이다 보니까 그 피해자 노양은 어때요? 그때는 이제 속도가 붙은 상태고 이러니까 뛰어내리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그렇죠. 또 칼도 들이대고 뭐 이랬겠죠. 위협적인 말도 하고 이랬겠죠. 그래서 저는 그 만약에 협박이 들어갔다면은 제압하는 행위가 들어갔다면 노시집을 지나치는 요 길을 지나갈 때 요때 아마 이제 협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쭉 가서 이쪽으로 가서 여기 어디야? 여기 가서 이제 범행을 저지른 거죠. 여기 노신의 집을 지나서 여기 와서 그래서 범행을 저지른. 그랬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그리고 범행 장소는 어디며 범인이 피해자를 얻고 범행 장소까지 간 것인가, 피해자가 걸어서 범행 장소까지 이동한 것인가. 이건 이제 그 약물을 썼을 때를 가정해서 이런 의문점을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약물이 아니라면은 수면제가 아니라면은 뭐 얻고 가지는 않았겠죠. 얻고 가지 않고 이제 위협을 해가지고 피해자를 이제 거기 인근 야산까지 끌고 간 거죠. 칼이라든가 이런 걸 위협을 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성폭행의 장소는 어디인가? 차 안에서 성폭행이 됐을 수도 있고 야산으로 끌고 가서 성폭행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차 안에서 될
차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죠. 왜 그렇죠? 차 안에서 그 성폭행이를 일단 청바지 뒤에 엉덩이 부분이 흙이 잔뜩 묻어 있었어. 그 다음에 여기 조개 그 티셔츠에는 그 뭐시냐 어디 있어? 주름 조개 풀이 여기 묻어 있어서 티셔츠에 유리품 나이 티셔츠. 그렇다면 뭐예요? 야산에 옷을 입은 채로 야산으로 데려갔던 거니까 차 안에서 성폭행이 이루어지진 않았을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폭행 장소가 야산이니까 살해 장소도 역시 거기일 가능성이 높죠. 야산 끌고 간 야산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죠? 살해 후 성폭행인가 성폭행 후 살해인가? 이제 성폭행 후 살해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먼저 살해해 놓고서 요즘 뭐 그 변태 사이코들이 많아서 뭐 시체하고도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본 사건은 어때요? 위협을 줘서 야산을 끌고 갔는데 끌고 가면서 이제 범인이 그 피해자 노양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말만 잘 들으면 살려보내준다 이랬겠죠. 그렇게 데리고 갈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저항할 수도 있으니까 야 말만 잘 순순히만 하면은 나는 네 뭐 해치거나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너나 그냥 따먹고서 난 그냥 갈 거야 여기서.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까지 갔겠죠. 그러니까 피해자 노양은 어때요? 그렇게 이제 끌려간 거죠. 끌려간 상태에서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어요? 이제 성폭행이 이루어졌겠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대목에서 좀 추리가 필요하죠. 뭐냐면 자 봅시다. 이 범인이 있어. 여대생이 있어. 여대생을 어떻게 했을까요? 옷을 벗겨야 되잖아. 여대생 옷을 벗기는데 그 여대생이 선체로 청바지를 벗었을까요? 누워 있는 상태에서 청바지를 벗었을까요? 내가 판단하기엔 엎어져 누워서 청바지를 벗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여대생이 자기 스스로 청바지를 벗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얘가 얘를 엎어뜨려서 누운 상태에서 청바지를 끌고 그 단추를 끌고 지퍼를 내린 다음에 쭉 내렸을 거라고. 범인이 쭉 내리는 과정에서 엉덩이에 흙이 잔뜩 묻은 거야. 유류품에서 청바지 부분이 흙이 잔뜩 묻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여자가 그 노양이 서 있는 채로 청바지를 벗었으면은 그렇게 엉덩이 부분에 흙이 잔뜩 묻을 일이 없거든. 벗어가지고 흙이 잔뜩 있는 부분에다가 뭐 내려놓지 않은 이상. 근데 그랬을 가능성보다는 범인이 얘를 눕혔어. 눕힌 상태에서 청바지가 이제 뻑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고서 내리는 과정에서 범인이 피해자의 청바지를 내리는 과정에서 양쪽 손으로 이렇게 힘줘서 쭉 내렸을 거라고. 쭉 내리는 과정에서 이제 청바지에 흙이 잔뜩 묻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 그래서 이제 이쪽 다리 빼고 이쪽 다리 빼고 이랬겠죠. 그래서 이제 청바지를 옆에다 뒀겠죠. 그러면 그랬어요. 그러면 이 상체는 벗겼을까요? 그 노양의 상체 부분 있잖아요. 후드티랑 그 보라색 티랑 그 입었고 브래지어도 차고 있었는데 이것도 벗겼을까요? 근데 나는 이것까지 알몸으로 다 벗겼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날씨가 10월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 10월 며칠이야? 10월 27일, 8일이기 때문에 그때가 좀 늦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시기잖아요. 그 지도 좀 춥고 이랬으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벗기지 않고선 면티나 후드티는 이렇게 위로 올렸을 거라고. 청바지는 완전히 다 벗기고 면티는 위로 올렸을 거라고. 올린 상태에서 자기는 어때요? 상의 하의 다 탈의했을 거라고 생각해. 난 그렇게 보지 않거든. 범인은 하의만 탈의해서 자기 바지만 내렸어. 자기도 추우니까. 추워서 성관계를 했겠죠. 강간을 했겠죠. 강간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강간이 끝난 다음에 바로 목 졸랐을까요? 바로 목 졸라 죽였을까요? 난 그게 그랬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거든. 왜 그래요? 그건요, 청바지에 정액이 묻었기 때문에 그래. 강제로 벗겨가지고선 청바지를 밑으로 내려놨단 말이야. 내려놓은 상태에서 얘가 이제 범인이 강간이 끝났단 말이야. 강간이 끝난 다음에 일어나서 자기 바지를 올리고 추스린 다음에 얘 목을 조르고 이랬으면은 청바지에 정액이 묻었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보거든. 강간이 끝난 상태에서 목을 졸라 죽였어. 죽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자기 바지를 입고 옷을 추스리는 과정에서 자기 일어나야 되잖아.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 노양의 청바지에 정액이 이제 한 방울 떨어졌겠죠. 난 그렇게 보거든. 강간이 이루어진 다음에 얘가 옷을 다 추스려 입고 그 다음에 목을 조른 것 같진 않고, 강간이 이루어진 다음에 얘 목을 조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자기 이제 바지를 추스려 입고 그런 과정에서 정액 한 방울이 그 피해자의 청바지에 묻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렇죠. 옷을 입은 상태로 목을 졸랐으면은 정액이 피해자의 청바지에 묻을 가능성이 좀 낮아진다고 생각하거든. 자기 범인의 바지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목을 조른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어지간 청바지에 정액이 묻었다는 것은 강간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뺐겠죠. 자기 성기를 빼가지고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묻었을 거 아니야. 옷을 입으면 이제 정액이 묻을 리가 없잖아요. 일어난 상태에서 이제 뭐 자기 옷을 추스리는 과정에서 한 방울 떨어졌겠지. 그렇잖아요. 청바지니까 어차피 다 벗겨야 돼. 다 벗겨야 되고. 한쪽 발만 벗겼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어. 청바지가 이렇게 두 개인데, 이 다리가 두 개인데, 이쪽만 벗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 했다 하더라도, 그런 다음에 일어나서 자기 옷을 추스린 다음에 목을 졸랐다. 그랬을 때 일어나는 과정에서 정액이 한 방울 떨어졌다. 뭐 그럴 수도 있긴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청바지는 양 다리를 다 벗겼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왜냐, 엉덩이에 흙이 잔뜩 묻었으니까 이게 손을 잡고서 이렇게 쭉 끌었을 거라고. 쭉 끌었는데 한쪽 다리만 뺐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같은 경우 이제 두 다리 다 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렇잖아요. 자,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우선 정액이 묻었다고. 그러니까 강간이 이루어진 다음에 살해를 한 거죠. 예.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강간이 다 끝나고 살해까지 다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범인은 어떻게 했어요? 피해자 옷과 양말과 브래지어랑 신발까지 다 벗겼어. 알몸 상태로 남겨놨어. 알몸 상태로. 알몸 상태로 남겨놓고 그 유류품을 다 가져갔어. 왜 그랬을까요? 그런 의문점이 있죠. 왜 유류품을 다
피해자를 발가벗기고 알몸 상태에 놔두고 유류품은 자기가 가져갔어.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뭐냐면은 범인은 이 범행을 저지르고 뭐 이렇게 완전 범죄를 꾀하기 위해서 뭐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뭐 집어넣고 묻어버리고 뭐 유류품도 같이 묻어버리고 뭐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이 시신이 좀 늦게 발견되기를 좀 바랬던 것 같아요. 늦게. 일찍 발견되지 않고 늦게 발견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늦게 발견된 상태에서 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수사가 아직 시작이 안 되잖아. 이 시신이 누구인가부터가 신원 파악부터 중요한데, 근데 신원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 사람이 무슨 티를 입고 나갔다 뭘 했다, 이것이 이제 그 사람 신원 확인에 중요한 그, 그, 즉 중요한 그 증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벗기고서 알몸 상태로 내두고 가면은 금방 신원 파악이 안 될 거라고. 그래서 다 벗겨서 간 거라고. 그래서 알몸 상태에 놔두고선 다 벗기고 왔어. 그렇죠? 그 다음에 범인은 왜 핸드폰을 협성대 근처 식당 커피 자판기에 옆에다 놓고 갔나? 그런 의문점이 있죠. 자, 봅시다. 동선을 봅시다. 동선을 보면 여기 피해자가 실종된 자리야. 그쪽으로 해서 피해자의 집이 있어. 피해자의 집 쪽으로 쭉 오다가 내려주지 않고 쭉 가가지고 내려주지 않고 쭉 가가지고 여기서 강간 후 살해를 했어요. 살해한 다음에 이쪽으로 갔어. 이쪽으로. 범인이 왜 이쪽으로 갔을까요?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어. 이 빨간 줄 쭉 이렇게 간 거죠. 이렇게 이쪽으로 쭉 갔다가 되돌아서 이렇게 쭉 갔다고. 범인은 왜 눈에 띄는 곳에다가 피해자의 핸드폰을 두고 갔을까요? 그것도 수사가 좀 늦게 시작되기를 바라서 그랬던 것 같아. 핸드폰을 거기다 갖다 놓고 갈 일이 없거든. 핸드폰은 갖다 놓고 할 일이 없는데 범인은 거기다 갖다 놓고 왔어. 그건 뭐냐면은 이 사람은 이 범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피해자가 있어. 피해자 가족이 있고 애가 안 들어오면 이제 뭐 부모님이 전화하는 집도 있지만 뭐 부모님이 그렇게 자식한테 그렇게 일일이 전화 걸고 그러지 않는 집도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친구 집에서 놀고 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많잖아요. 근데 자우지가 그런데 이걸 거기다 갖다 놓고서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누군가 주웠겠지. 주워가지고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은 가족 입장에서는 어때요? 뭐 연락이 오고, 아, 내 딸이 전화를 못 받은 게 뭐 핸드폰을 분실했을 수도 있겠구나. 친구 집에 가다 놀러 갔다가 뭐 분실됐을 수도 있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수사의 착수가 좀 늦춰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일부러 거기다 갖다 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뭐 친구 집에 거기 가서 놀다 오겠지 뭐 핸드폰이 꺼졌으면 가끔씩 방전되면 핸드폰이 껴질 수도 있고 또 실수로 뭐 분실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케이스는 어때요? 이 케이스는 부모하고 딸 간의 연락이 자꾸 부모가 딸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부모인 거야. 그러니까 수사가 생각보다 빨리 시작됐어. 근데 범인은 그렇게 빨리 수사가 착수되도록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일부러 그 핸드폰을 거기다가 갖다 놓고 금방 발견되게 하고 뭐 누가 지나가다 주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좀 늦게 하고 시신도 좀 늦게 발견되고
시신의 신원도 좀 늦게 파악이 되고 이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본 사건은 좀 케이스가 좀 특이했죠. 그러니까 범인이 원했던 것대로 흘러가지 않았죠. 수사가 굉장히 일찍 착수됐어. 그렇죠. 다른 사건보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그 핸드폰을 굳이 거기다 갖다 놓은 이유가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단순 분실로 하면은 뭐 수사가 착수가 어때요? 좀 더뎌질 수 있잖아. 아, 우리 딸이 뭐 휴대폰 잃어버린 거였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또 집을 때 딸 걱정을 좀 그렇게 좀 심하게 하지 않는 집일 경우에 뭐 친구 집에 놀러 갔겠지 뭐 핸드폰 다음 날에 발견돼 가지고 뭐 이렇게 되면은 아 연락이 안 됐던 게 얘가 거기 자판기 옆에다 두고 가서 그랬구나 이러면 좀 수사가 늦어질 수 있잖아. 그래 그걸 노리기 위해서 핸드폰을 일부러 사람 눈에 띄는 식당 옆 자판기에다가 좀 놓고 갔다고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26분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